그분은 없어요. 그분은 제 건데 왜 천화동인와는 제 거라고.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질적인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나가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1년 전에 수사 당시에 진술하지 않은 이유로 뭐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아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영상 보고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큐시트웨이 첫 순서, 지금 대장동 사건 키맨들이 줄줄이 풀려나면서 좀 새로운 얘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죠. 이 검찰 수사는 또 민지숙 기자가 전공인데 민 기자, 오늘 키워드 뭡니까?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자 남욱 변호사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 남이 내 징역 대신 살아주지 않아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대장동 재판에 나온 남욱 변호사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네.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다 이런 폭탄 발언까지는 전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오후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된 폭탄 발언 이어갔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이 대북 사업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자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황금 다시마 비료 사업이 있는데 네. 이게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이 대북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실제로 3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네. 남욱 당시에는 이게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보여서 유동규 측에 돈을 건넸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 측에 여러 차례 금품 건넨 구체적인 정황도 이야기했는데요. 네. 먼저 이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으로 이미 알려진 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원뿐만 아니라 네. 2014년도에 이재명 대표 이 성남시장 시절 이 재선을 위해서 최소 4억 원을 건넸다. 그리고 이 돈은 구체적으로 당시 성남시에 있는 한 종교단체에 표모를 위해 쓰였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2018년 경기지사 때도 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비용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뭔가 좀 다른 새로운 얘기들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또 다시 또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다시 또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을 열게 된 무슨 심경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 이 기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폭로전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서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발언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후에 했던 발언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만큼 만약에 있으면 받고 남이 지은 거면 내가 그거는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만큼 하려고 제가 좀 밀어내가지고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이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 이 남욱 변호사는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말이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3년 동안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려면 이 소설가로 등단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뭐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다들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난 있는 그대로 나는 내가 진 죄만 갖고 가겠다. 내 징역 살아주는 거 아니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레 김만배 씨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만배 씨도 지금 이런 상황을 쭉 보면
입을 열지 않지 않을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건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서로 진술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진술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 남욱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예를 들어서 될 줄은 몰랐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됐더라면 아마 지금의 진술을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술 자체가 바뀐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새로운 또 검찰이 들어왔고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본인들이 보니까 이 책임을 다 본인들이 지금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동 교수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나마 남욱 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특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24일 날 나오는데 아마 본인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모든 책임들을 일단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이 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 책임 때문에 결국 이제 배임의 어떤 최종점인 이재명 대표를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져야 할 책임은 좀 줄이겠다. 아마 이런 심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런 측면들. 네. 그리고 다들 석방되다 보니까 또 구속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실제로 네. 이들의 진술을 바꾸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남욱 변호사가 전이랑 다르게 이재명 대표를 직접 이 실명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민지수 기자, 네. 이재명 대표만 뭐 저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의외에 또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도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을 법정에서 한 건데요. 네. 이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재명보다 당내에 힘이 있는 이 김태년 의원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이 말하면 이재명이 들을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김태년 의원 측에도 로비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2억 원을 건넸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당사자 김태년 의원이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면서 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김만배, 남욱을 포함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이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욱을 증인으로 세워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검찰의 저의 또한 의심스럽다면서 이 검찰까지 같이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남 변호사의 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 이거를 그럼 있는 그대로 말하는 대로 다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수 기자 재판부가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재판 발언 중에 있었는데요. 네. 이 폭로전이 과열되는 상황에 판사가 직접 나서서 이 법정에서의 발언에 좀 신중해 달라 이렇게 네. 경고성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선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데다가 네. 그 내용 자체도 뭔가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다기보다는 누구에게서 들었다 혹은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북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네. 이 당시의 주관자가 누군지 전에 들었지만 기억을 하지 못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게 이화영 전 부지사였다라는 걸 알게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니까 앞으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퉈질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원래 기억한 그대로만 이야기를 해달라. 재판부가 거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근데 지금 남욱 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가 전략적으로 이른바 뭐 시쳇말로 물타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정이 가능하죠. 네. 우리는 지금 형사 관련 법에 흔히 말하는 영어로 플리 바게닝, 네. 그러니까 검찰 측과 적당한 선에서 형량을 구형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달라. 이건 막아져 있거든요. 네. 그러나 또 하나 또 지금 남욱 그다음에 유동규 뭐 이분들의 행태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 네.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 뭐 얼마 되는 것으로 들었다. 흔히 말하는 전원, 그래서 진술한 전원 증거. 네. 형사소송법에는 전문 증거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증거 능력 채택에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미 형사소송법에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아까 앵커도 얘기했고 민지숙 기자 설명했습니다만 증언의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증언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 그걸 재판부가 인용해 주는 경우는 참 드물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그럼 대장동 사건의 키 플레이어, 핵심 역할을 했던 이들이 김만배, 남욱, 뭐 유동규 등등이 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나 챙겼고 그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놔뒀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가를 검찰이 그 증거를 내놓는 게 네. 그게 앞으로 공소유지의 핵심이지 이들의 말에 나오는 얘기, 진술만 가지고는 이건 한계가 분명하다. 그건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을 하는데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사실 검찰 수사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죠. 제가 이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짚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대장동 키맨 셋은 다 이제 나왔습니다. 구속 상태였다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오히려 이제 구속에 돼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깝깝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정진상 실장의 경우는 곧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 공소장에 정진상 실장을 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적시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 아닙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적시되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게 네. 검찰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을 받는다고 해도 최대 20일입니다. 그러면 네. 지난 19일 날 구속이 됐으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뭐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 9일이면 영장 기한이 끝나거든요. 그럼 네. 12월 초에는 검찰이 어떻게든 기소를 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검찰도 그래서인지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 확보 그리고 이 물증 마련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이 조금 전에도 오후에 경기도청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이 정 실장의 이메일을 확보했다는 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도청 정책실장 때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러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관심사는 과연 이 정 실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적시되느냐 이 관계 부분입니다. 앞선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 같은 경우 이 대표가 등장하긴 했는데 공모관계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정치적인 뭐 공동체를 넘어서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모관계라는 얘기가 나올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가운데 정 실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달라라는 구속 적부심을 어제 청구했는데요. 이 소식도 사실 뭐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지 기소를 한다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을 듯합니다. 네, 지금 이 정진상 실장 결국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수아 기자의 얘기였었는데 이게 지금 이 두 사람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을 최측근으로 두고 있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지숙 기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 오늘도 묵묵부답입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가 열려서 이 자리에서 수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몰려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정작 이 자리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의총에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야당 파괴에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이 총동원됐습니다. 확증과 물증은 없고 갑작스레 번복된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입니다. 반면 대통령 장모와 측근 홍보수석은 혐의가 자명함에도 모두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야당 인사는 증거도 없이 번복된 진술만으로도 구속하면서 대통령 주변 인사는 모조리 무죄 처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 이재명 대표 중간에 의총 자리에 들어오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져나가면서 뭐 김용, 정진상 측근 수사에 대한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제도 사실 이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이어가면서 이 의총이 진행됐습니다. 무려 3시간 반 동안 이 자리가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친명계에서는 이건 정말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는 기획 수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성원 의원 얘기로 듣고 오시죠.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수사 내용을 뭐 생중계하듯이 지금 언론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런 물증도 없습니다. 그냥 고작 유동규 또 최근에 남욱. 그분들의 진술이고 또 그분들을 풀어줘갖고 풀어주니까 그냥 뭐 언론 대고 막 계획한 것처럼 지금 발언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물증이 없구나. 그럴 때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어쨌든 유죄의 그 심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약간 뭐 불법적인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까지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종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왜 연일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곤혹스럽겠죠. 지금 뭐 일단 당내에서도 서서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김용 지금 정진상 두 분은 당으로 따지면 중간 당직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간 당직자 2명의 구속을 놓고 지금 당 대변인 뭐 다 나서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비교되는 게 노웅래 의원은 사선 의원입니다. 근데 압수수색 당할 때 아무도 안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당에 지금 전혀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은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문제는 사실은 성남시장 때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2명의 지금 이 원래 민주당 당헌 8조에 보면 기소가 될 경우에 일단 당직을 못 갖도록 돼 있는데 그걸 뭐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지만 어쨌거나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당직을 일단 상실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고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 아마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이 흐름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다음 달에 특히 이낙연계 서른 의원이라든지 윤영찬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이낙연 전 대표가 아마 내년 3월쯤 귀국을 하고 아마 책도 곧 출판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와 같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내의 어떤 여러 가지 비주류의 목소리가 더 커진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민주당 내 비주류, 그러니까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또 주셨습니다.